이용대의 공작의 임무는 대적선전인 것입니다. 대적선전에 있어서 우리의 동지들은 천백만 태백준령이 흐르는 영남의 명소. 이곳 밀양은 예로부터 순국 선열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림의 종정으로 알려진 절이의 대명사, 전필제 김종직의 고향이며 사명당 유정대사의 충의 정신과 아랑의 정절이 살아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순국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및 이곳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의열단, 조선의용대를 비롯한 무장독립전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지원, 청년들의 청년의 활동, 농민운동, 대종교를 통한 독립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3.13 만세운동 등이 있다. 그 많은 활동의 중심에는 의열단이 있다. 이곳 길림은 1919년 11월 10일 조선의 13명의 청년들이 의열 정신을 맹렬히 실행하기 위해 의열단을 결성한 곳이다. 이 13명 중 김원봉, 윤세주, 김상현, 한봉근, 한봉인 등 5명이 밀양 출신이며 이 단의 의백이 약산 김원봉이다. 의열단은 23차례에 걸친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총독 암살기도, 조선총독부 폭파, 부산 종로 밀양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폭파, 상하이 황포탄 다나카 암살기도 등이 있다. 이들을 위해 단제 신채호는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고 6,800여 자로 이루어진 이 선언의 마지막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로 이루어진 명문장으로 의열단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열단은 단원들의 의열투쟁만으로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장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 남경에서 조선 정치군사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3기생까지 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1기생으로는 시인 이육사와 2기생인 음악가 정율성 선생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려는 노력 끝에 조선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여 약산이 대표자가 되었으며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약산 김원봉과 석정 윤세주는 중국 국민당을 찾아가 조선인들의 무장부대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여 장제스는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조선의용대 창설을 허용하자 1938년 10월 10일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중국 국민당군과 연합하여 심리전, 대적 선전 등에 참여하여 정가를 올렸고
거리 담벽과 길바닥에 콜타르로 일본 형제들이여 착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말라. 총구를 상관에게 돌리라. 병사들은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재벌들은 후방에서 향락을 누린다. 등을 낙서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최후까지 후퇴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중국의 사상가 광말약은 나를 가장 부끄럽게 하였고 무한을 지키는 이는 조선인 법군이었다 라고 하였다. 조선이용대의 공작의 임무는 대적선전인 것입니다. 대적선전에 있어 우리의 동지들은 천백만 그 선전품을 화선과 적의 후방에 던졌고 또 적의 후방에 모든 선전품을 보내는 이외에는 직접 중국의 전사와 합해서 유격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대일본 전선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일본군을 피해 이동하는 중국 국민당과 임시정부를 따라 중경에 도착하였으나 대일 항전을 펼치기 위해 화북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때 약산과 석정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만을 아는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약산은 중경에 남아 앞으로 일본과의 대항전을 위해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조선 의용대원들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중경에 잔류하게 되었다. 반면 석정 윤세주는 화북으로 이동하는 조선 의용대의 정치위원이 되어 조선 동포가 많이 거주하던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태양산으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는 그 이름을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개칭하고 호과장 전투, 반소탕전 등을 통해 일본군과 직접 전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정 윤세주는 1942년 6월 3일 순국하였다. 그러나 이 반소탕전에서 지금 현재의 중국을 건설한 수많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을 인정한 중국에서는 전쟁 중인 1942년 10월에 그의 묘를 이렇게 단장해 놓았고 전쟁이 끝난 1950년에는 지금의 묘역인 한단시 진기로의 열사능원에 안장하여 수많은 참배객이 그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였고 한단시 교과서에는 15페이지 분량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석정 윤세주의 죽음은 약산에게 있어 평생 동지를 잃은 아픔만이 아니라 중국 화북 지역에 산재한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하려는 약산의 의도가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뒤 약산은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으로 활동하다 일제히 패망으로 조국이 해방되자 조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하는 그의 품에는 그의 아내이자 독립투사이며 동지였던 박차정 여사의 유해가 안겨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부인을 선산에 안장시켰다. 이처럼 밀양은 어떤 종류의 독립운동이든 함께한 투사들이 태어난 곳이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한 대표적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아직 정부로부터 서운을 받지 못했지만 69분이 서운을 받은 고장이다. 그래서 독립운동 관련 연구자들 그 어느 누구도 밀양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최고로 손꼽지 않은 사람은 없다.